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원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학습병행 과정개발 지침과 관련해서 재직자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까지 편성이 가능하고요. 전체 훈련 시간의 경우에는 산업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형은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을 적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최소 훈련 시간 경우에는 NCS를 활용한 시간으로서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를 적용한 시간입니다. 이수준 자격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최소 400시간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수준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600시간 이상, 4수준에서 6수준의 자격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800시간 이상의 NCS 훈련 시간을, 활용 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 능력 단위 적용 시간은 최소 2수준의 경우에는 400시간의 절반으로 200시간 이상, 3수준의 경우에는 300시간 이상, 4수준 이상의 경우에는 400시간 이상을 필수 능력 단위를 편성해야 합니다. 기업형 경우에는 600시간 이상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훈련 시간의 50% 이상을 NCS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 월별 훈련 시간입니다. OJT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이하, 한 달로 따지면 60시간 이하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OFJT는 하루에 9시간까지 가능하십니다. 재학생 단계의 OJT 편성 한도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훈련 시간의 경우에는 최소 200시간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최대 훈련 시간 제한은 없으나 연 900시간까지만 훈련비가 지원이 됩니다. 훈련 과정 인정 후에 열흘 이내에 실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학위 연계형 과정은 연계학과 학사과정 개시 이후 2주 이내에 일학습병행 훈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OFJT, OJT는 무관합니다. OFJT와 OJT 편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형의 경우에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그러니까 OFJT죠. OFJT가 전체 훈련 시간의 25%, 4분의 1 이상에서 75% 이하, 그러니까 4분의 3 이하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업형의 경우에는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그러니까 OJT의 전체 훈련 시간의 50%에서 80% 사이에서 OJT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능력 단위의 활용입니다. 먼저 필수 능력 단위와 관련해서 일학습병행 직종별 교육훈련 기준, 고용부 고시에서 정한 필수 능력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각 능력 단위의 훈련 시간은 근로자의 학습 능력을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학습병행 외부 평가는 이때 필수 능력 단위 전체에서 출제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선택 능력 단위입니다. 기업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선택 능력 단위입니다. 다만 해당 직무의 일반적 숙련 형성 기간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전체 NCS 능력 단위 중에서 선택해서 활용 가능하시고요. NCS 능력 단위 중에서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BNCS로 기업 특화 직무 훈련 능력 단위로 활용 가능합니다. 선택 및 기업 특화 능력 단위로 활용할 경우에 기준 시간이 없더라도 일반적 숙련 형성 기간에 비해서 과도하게 길거나 짧을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능력 단위 활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업 특화의 경우에는 기업의 직무 특성상 필요하나 NCS 능력 단위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 활용 가능하십니다. 기존의 NCS 능력 단위의 불필요한 변형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피테크 유형의 경우에 외부 평가 대비 교과 편성 시 기업 특화 능력 단위 활용 가능하시고요. 필수 능력 단위의 경우 편성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기업 특화 능력 단위 활용을 통해 외부 평가 대비 교과 편성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숙련 형성 기간 판단 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준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수 편성과 관련해서는 일학습 병행 및 훈련 과정의 이해, OJT 시작 1주 차에 이 과목을 필수적으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 일학습 병행 개요, 학습 근로자 지위, 의무 및 자격 부여와 관련해서 1시간, 그 다음에 훈련 계획 및 내용으로 1시간, 2시간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필수 능력 단위 편성입니다. 필수 능력 단위는 훈련 기간의 80% 이내에서 모든 필수 능력 단위의 수업이 끝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일정과 관련해서요. 제약 단계는 훈련 종료 4개월 전까지 편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훈련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재직 단계와 동일하게 훈련 기간의 80% 이내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직업기초 능력입니다. 직업기초 능력은 총 훈련 시간의 1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직업기초는 NCS 선택 능력 단위로 편성하시고요. 교과목 명칭은 직업기초 능력, 능력 단위 명칭은 10개 영역명 중에서 정해야 합니다. 특정 영역의 하위 내용은 전체를 활용하셔야 하고요. NCS 직업기초 능력 외에 교육학 등 교양교과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 BNCS로 교과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NCS 직업기초 및 BNCS 교양교과 등을 합산하여 총 훈련 시간의 10%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피텍 과정의 공업 경영학, 교육학 등을 BNCS로 편성하는 경우에도 10% 범위 내에서 학점 이수 및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훈련 방법. 집체 훈련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격 훈련 및 비대면 훈련은 오프JT 총 시간의 20% 이내에 편성 가능하며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해도 오프JT 20% 이내만 가능합니다. 훈련 과정에 비대면 훈련 편성 시 세부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내용 적정성 및 비대면 훈련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단, 원격 훈련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별도의 심사를 거친 컨텐츠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OJT, 오프JT 간 연계성입니다. OJT 및 오프JT에 적합한 훈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OJT 훈련 내용이 모호하여 근로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OJT와 오프JT 간 상호 연계성도 확인합니다. 주간 단위로 일주일 내에 오프JT와 OJT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간 단위 편성이 가능하신데요. 심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유형별 오프JT, OJT 연계를 위한 별도 편성 지침이나 요청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충족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학습 병행 과정 교과목 구성입니다. 먼저 기업별 핵심 직무 중심으로 개발하되 융합형 교과 편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대표 직무 외에 근로기준, 산업안전, 윤리경영 등 타 직무를 일부 포함하여 교과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표 직무 외에 교과 구성 시 직업기초 능력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일학습 병행 자격 및 기업의 대표 직무 교과 대비 과도한 편성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 과정 교과목은 단일 또는 복수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가능하며 단일 능력 단위를 복수의 교과목으로 쪼개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사 연계형, 그러니까 재직자 대학 연계, 도제, 피텍, 전문대, IPP형 일학습 병행은 연계학과 학력 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과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도제과정 NCS 활용 교과목명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NCS 교과목명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부평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훈련과정 개발자는
기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내부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훈련과정 개발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내부평가 단위, 시기, 기준 등 세부평가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평가 문제, 결과 등 증빙자료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때 평가 단위는 능력 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효율성을 위해서 교과목별 내부 평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평가의 범위는 필수 능력 단위, 선택 능력 단위, 기업 특화 훈련 등 모든 능력 단위가 평가 범위가 되고요. 평가의 시기는 훈련 진도율 80% 이상 시점부터 해당 능력 단위 훈련 종료 시까지 실시합니다. 이때 훈련 성과 파악을 위해 진도율 80% 이전 시점에 평가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합격, 불합격 판정은 훈련 진도율 80% 이후 시점에 평가 후 판정이 가능합니다. 평가 기준은 합격, 불합격 기준으로 학습 기업 및 훈련 여건에 따라 부여하십니다. 결과의 보관과 관련해서는 내부 평가 관련 평가 문제, 결과 등 증빙 자료는 평가를 실시한 기업, 훈련 기관에서 과정 종료 후 5년간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 결정입니다. 훈련 과정 개발자는 학습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서 해당 NCS 능력 단위에 기재된 평가 방법 중 1개 이상의 평가 방법을 결정합니다. 단, OJT로 편성한 모든 능력 단위는 작업장 평가 방법을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평가 문제 개발입니다. 훈련 과정 개발자는 일학습 병행 과정 개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능력 단위에 대하여 내부 평가 문제를 1개 이상 개발하여 작성합니다. 서술형 평가 방법은 5문제 이상을 1개 문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평가 문제는 PDMS 평가 문제 풀, 외부 평가 공개 자료, 학습 모듈 예시 문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공동훈련센터 및 개발진 자체 개발 문제 등을 활용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평가 문제 개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단위별 1개 이상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훈련 내용, 그러니까 능력 단위 및 능력 단위 요소를 평가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요. 배점, 문항, 유의사항 등 평가 문제 항목에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선택한 평가 방법과 실제 개발된 문제의 평가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개발비를 지원받은 과정 내에 OJT로 편성된 능력 단위는 3개의 평가 과제 이상 신규로 개발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규 문제는 PDMS에 탑재된 문제와 중복되지 않고 직접 개발 또는 등록한 문제여야 하고요. 서술형 문제는 5개 이상을 1개 문제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 문제는 내부 평가의 적절성을 위하여 적합성 심사 시 인정받은 평가 문제를 내부 평가 시행 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제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변경 문제 및 변경 사유를 기업 관할 지부지사에 공문으로 신고 후 실시합니다.